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게 된 게 딱 15년이 됐더라고요. 15년 전에 저렇게 앳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저렇지 않네요. 그리고 저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사실은 외국에 거의 오래 있다가 한 1년 만에 들어왔어요. 거의 1년 만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유튜브 들어갔더니 경제 콘텐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15년 전에 강의할 때는 제가 맨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은 고환율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환율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면 환율이 무엇인지부터 강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강의가 안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강의를 하면 되게 우스운 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만큼 15년 동안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강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주식 잔고는 전혀 높아지고 있지 않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경제 지식은 너무나 높아졌어요. 와, 막 요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15년 돼서 15년 전에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2008년 경제 위기 때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이제 진짜 15년이 지났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이 어떻게 되고 지금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이 뭐 경제 위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고, 자, 우리 맨 처음부터 가보죠. 자, 그래서 목차는 요새 우리 최고 화두가 있죠. 그래서 또 부동산도 있고, 자, 1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궁금한 게 여러분 요새 뭐예요? 맨날 나오죠, 그죠?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막 피봇, 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막 피봇이 언제 끝나니? 뭐 무슨 개소리야? 왜 경제 시간에? 야, 요새는 저런 거 모르는 사람 하나.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도대체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고 막 점도표 보고 막 난리예요. 와,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야, 연준 박사야, 나. 와, 막 연준 구성원이 없고, 막 조금 있으면 매파에서 요번에 비둘기파로 팍팍 해버리면 금리가 변하면서 온통 경제 박사들로 다 모이셨는데, 자, 어쨌든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면 미 연준은 도대체 언제까지 금리를 올 것이며, 그죠? 금리 올리고 또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야, 진짜 궁금하다. 뭐 좀 생각나는 거 있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뭐 많이 듣죠? 그래서 뭐 어디 가고 뭐. 자, 두 번째는 물가는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죠? 왜? 물가와 금리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연계가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내년에는 누구든지 뭐라 그럽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고, 경기 침체와 위기는 또 뭐가 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그럼 내년엔 도대체 얼마나 경기 침체가 심할 것인지, 이게 이 화두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럼 저게 왜 관심사죠? 저걸 알아야 주가와 부동산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내년 경기 침체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저겁니다. 내년 상반기는 뭐 하겠지만 어렵겠지만 내년 하반기는 뭐 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아름다운 얘기죠. 다 그래요. 내년 상반기는 어려워질 건데 하반기는 좋아질 건다. 맞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경제 상식으로. 경제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15년 전에도 여러분한테 맨 처음 했던 얘기는 경제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다. 그럼 내년에 처음에는 어려운데 뒤에는 괜찮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 저는 항상 경제가 어려워질 땐 저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 전망 제가 예전에는 매년 했었죠. 경제 전망할 때 제가 어떤 정부든 어떤 기재부고 어떤 외국 자료든 다 보면 내년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다 나오는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 상반기엔 어렵겠지만 하반기엔 회복될 것이다. 왜? 그리고 그게 잘 맞아요. 왜 잘 맞을까요? 왜 잘 맞을까요? 기저효과. 떨어지면 괜찮아요,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래서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맞더라도 기저효과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빨개졌죠? 계속 빨개요. 결국 다시 하얘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세게 때리면 더 빨갛죠? 더 빨리 하얘져요. 이거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근거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들은 뭐가 있냐면 반도체 경제가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다.
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다만 저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반도체가 순환적 위기인지 구조적 위기인지 그건 따져봐야겠죠. 그죠? 반도체의 수요 공급상에 따른 경기 순환에 따른 순환적 위기인지 아니면 한국 반도체가 여러분들도 더 잘 알아요. 요새는 막 미국의 여러분 재편적 질서 속에서 대만과의 문제 속에서 반도체가 구조적 위기 때문에 저렇게 될 건지 저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내년에 사실은 상저하고가 되기 가장 힘든 이유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저랑 너무 친숙해서 오셨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물가 금리 금궁하니까 오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또는 강의를 듣는 중에서 왜 이 강의를 듣냐? 와 많이 듣는데 최진기 저 새끼는 물가와 금리를 어떻게 볼까? 이런 얘기가 궁금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올해가 됐군요 벌써. 올해까지는 여러분 올 초까지는 미국이나 한국 연방이나 연준이나 한국중앙은행이나 금리 올린답니까? 안 올린답니까? 올린다 그러죠. 그죠? 누구든지 그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누구든지 얘기해요. 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 실제적인 효과는 언제 나타난대요? 네, 다 알죠. 6개월이나 1년 뒤. 그럼 여러분 3월까지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빨리 나타나는 건 언제예요? 그 효과가. 그럼 9월이 경기가 제일 어려워야 정답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자, 지금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럼 금리는 언제부터 내리겠어요?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가 이제 앞에 강에서 보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올 초까지는 여러분 뭐 할 것이다? 봄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6개월이나 12개월 뒤부터 본격화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가 올리니까 우리가 좋아진대요? 경기가 나빠진대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효과가 언제부터 본격화된다?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는 내년 하반기에 제일 어려울 것이다. 이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전 도저히 좀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올 초가 되면 우리 정부가 재정 지출을 조금 하겠어요? 열라 때리겠어요? 열라 때리겠죠? 하반기에 쓸 거 봄에 다 써요. 항상.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GDP는 네 가지에서 구성되죠. 뭐예요? 지겹도록 들었죠. 민간 소비. 그다음 뭐 있어요?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자, 여러분 내년 하반기에 네 가지 중에 뭐가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내년 하반기에 집 살 계획 있어요? 오케이, 사업하시는 중에 내년 하반기에 투자하겠다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 할 수 있는 건 올 초, 내년 아니에요 자꾸. 지금 올해가 됐으니까 올 초에 정부 지출은 엄청 때릴 거예요. 하반기 쓸 거 다 땡겨올 거예요. 맞죠? 그럼 상식적으로 올 상반기가 좋겠어요? 하반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하나 딱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 앞으로 한 5-6번 강의하는 동안은 여러분이 이전까지 갖고 있던 경제 상식에 대한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바꿔드릴 거예요. 맨날 듣잖아요. 상저하고란 말. 왜? 난 저거를 경제 전망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데는. 그리고 많이 맞는다니까요. 근데 맞은 이유가 기저효과예요. 그리고 저게 더 거시적으로 되면 내년 경제 전망은 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년 경제 전망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각 경제연구소에서. 왜 그러세요? 올해보단 나아질 것. 보세요, 여러분. 내년 12월 돼서 한번 보세요. 경제 전망이 다 뭐라고 나느냐. 경제 회복 단계 들어갈 것. 예상보다 회복 빠를 것. 이게 나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올해 12월에 경제 전망 연구소에서 뭐라고 나왔다? 예상보다 경제 회복 빠를 것. 그거 무슨 뜻이에요? 올해 경제가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올해 더 세게 때렸다니까요. 이제 그만 때리고 싶어요. 다시 더 빨리 하해질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서는 거꾸로 올해 경제 전망을 어떻게 했는지 봐야죠. 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 궁금해하는 거 첫 번째 뭐였다?
도대체 금리 어디까지 올리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 두 번째, 물가는 어디까지 갈 거야. 그래서 내년 경제 침체는 얼마나 심할 거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궁금한 이유는 이 자체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되지? 자, 그래서 뭐가 나오죠? 그래서 주식은 어디가 바닥이야? 자, 요새 또 주식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자, 또 뭐가 되겠습니까? 부동산 바닥은 어디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벌써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죠. 왜? 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진짜 투자 강의를 하고 싶지 않아요. 경제 강의를 하고 싶지. 그건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투자 강의를 하더라도 저는 항상 경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투자 강의를 생각한다고 안 해요. 투자 강의가 나빠서가 아니라 경제를 모르면 투자도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본말이 전도된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본말이 전도됐나요? 주식 부동산을 먼저 듣잖아요. 주식 부동산을 위해서 여러분 금리와 물가를 공부하잖아요. 금리와 물가를 공부하고 나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위해서 금리와 물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을 위해서 금리와 물가에 대한 뉴스를 듣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해나가죠.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미적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미적분이에요. 근데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함수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함수를 공부하고 나서 미적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 5가지 주제 결국은 금리, 물가, 경기, 그다음에 주식, 부동산인데, 자, 이 5가지 질문들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갑자기 확 올랐어요. 자, 물어볼게요. 괜찮아요?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럽죠? 거 봐요. 보잖아요? 그죠? 고금리가 고통스럽다. 왜? 대출 받아서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대출 받지 않은 사람은 고금리가 고통스럽지 않아. 그럼 왜 대출 받아서 그걸 왜 꾸짖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고금리는 나쁜 거냐는 거죠. 고금리 나빠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한테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출 받기 전에 저금리 시절엔 행복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 행복했어요? 경제적으로?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얄미워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금리가 좋아요? 고금리가 좋아요?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대답해요. 우리 선생님, 저금리가 좋아요? 고금리가 좋아요? 예? 아니죠. 왜 저금리가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금리가 되잖아요? 저금리가 되시면 채권자가 좋아요? 채무자가 좋아요? 빌려준 사람은 좋아요? 나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학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고금리가 좋아요? 저금리가 좋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바로 금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뭐가 표현되느냐? 다만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나쁘다라고 배우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나쁜 거고 너무 금리가 낮아서도 안 되고 금리 너무 높아서도 안 된다. 이게 교과서적으로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금리를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따라서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하지만 고금리가 좋으냐 나쁘냐라는 건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자, 그거는 개인적일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집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금리는 나쁜 거냐 가보죠. 첫 번째, 저금리여서 우리는 세계 좋아하느냐. 자, 고금리면 이자 부담이 느니까 뭐가 돼요? 나쁘다는 거죠. 자, 근데 거꾸로 기본적으로 가계는 뭐 하는 사람이죠? 배부자예요. 기업은 뭐 하는 사람이죠? 빌리는 거죠. 원래 경제 교과서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가계가 저축해서 돈을 갖다 뭐 하게 되면 은행에 예탁을 하게 되면 기업이 그 예탁을 가지고 빌려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걸 다시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고금리가 나빠요, 좋아요? 좋죠. 원래 우리 좋아야 돼요, 가게는. 여러분이 사장이면 좋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가게인데도 고금리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가게가 아니라 투자가가 돼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죠. 고금리가 되면 소비가 위축되잖아. 틀려요, 맞아요? 고금리 되면 소비 위축돼야 안 돼요? 위축되죠. 나쁘잖아요. 뭐가 나빠요? 가게는 고금리가 되니까 소비가 주는 편익보다 저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라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 행동을 해서 이자를 갖다 편취하는 거예요. 그럼 가게 입장에서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저게 이데올로기예요. 그럼 이전까지 저금리여서 소비가 팍팍 늘어났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렇게 경제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투자가 주니까 걱정해요. 고금리 내는 투자가 줄어서. 이전까지 뭐였죠? 저금리였죠. 야, 투자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늘었는지 대기업이 500조를 갖다가 투자를 안 하고 쌓아놓잖아요. 첫 번째, 금리라는 것이 투자와의 상관 변수냐부터 따져봐야죠. 역설적으로 원래는 고금리는 경제가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원래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항상? 경제활동이 활발해서. 돈을 대출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 때 비해서. 공급하려는 수요는 줄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금리 때는 대출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가 활발해져야 돼요.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될 건 저게 나중에 경제 공부에서도 왜 중요한지 그건 2강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뭐부터 생각하느냐? 이 경제 기부 공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가볼게요. 물가가 오르죠? 금리 왜 올려야 돼요? 이거밖에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져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져요? 자, 고금리가 나쁜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기업과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고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고금리가 처음일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고금리가 절대 처음이 아니죠. 그럼 그 고금리 시절에 여러분 뭘 했느냐? 지금처럼 난리 나지 않았어요. 물론 IMF 때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지금 고금리가 난리 나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혹은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가계가 아니라 투자가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계의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지 않고 투자가의 시각으로 바라보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제대로 경제를 분석할 힘을 못 가져요. 왜? 입장에 서 있어요, 나는. 투자가 입장에서. 자, 투자가 입장이 딱 되는 순간 금리는 올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럼요.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옛날하고는 달라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왜? 대출 부담이 줄어드니까. 근데 난 이제 투자가요.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주식이 오르니까. 어떤 시각을 봐야지만 경제가 보이겠어요?